자,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익분기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13쪽입니다. 페이지 613쪽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손익분기점 남았고요. 의사결정입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뭐가 끝나죠? 기본 강의가 끝납니다.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면 자, 강의를 좀 이렇게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기본 강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진행되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죠?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중간에 그죠? 회계를 뭐 하느냐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계를 특강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특강. 그래요. 특강은 별개로 하는 겁니다. 별개로. 글쎄요. 이거는 뭐예요? 강제상은 아니고요. 이 특강은 무슨 상? 희망상입니다. 희망상. 뭐 조금은 조금이에요. 조금의 경제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특강은 희망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즉 지금까지 기본 강의를 열심히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그죠? 어때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뭐 열심히 못 쫓아오시나요? 열심히 쫓아오시는 분들은 즉 몇 회예요? 19회, 그죠? 19회 합격을 위해서 뭐 좀 특강을 좀 실시합니다. 뭐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좀 부담은 그렇게 크게 없고요. 뭐 사이트에서 뭐 공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특강입니다. 그래서 특강은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12강 정도, 12강 또는 13강, 한 12강 전후로 해서 특강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끝까지. 즉 끝까지란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원가 관리기까지, 그죠? 기본 강의를 지금 여러분 원래 기본 강의는 50강에 끝내야 되는 건데 제가 중간중간 문제를 풀다 보니까 70강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강의 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강의 수가 70강이 후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들을 때는 알죠. 들을 때는 알아듣는데 돌아서면 몰라요. 그죠? 돌아서면 모르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2강 정도 전후 또는 많으면 13강, 14강 정도 이렇게 강의가 아마 진행될 수 있어요. 한 12강 정도 해서 13강, 14강 이렇게 짧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문제 위주로 인원은 또 나중에 또 문제풀이가 끝나면 또 뭐예요? 핵심 정리를 하죠. 이렇게 지금 스케줄이 문제풀이가 남아있고 핵심 정리가 남아있다. 그런데 요 기본 강의 끝나고 뭐 하기 전에 문제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12강에서 14강까지 다시 한번 계산 문제 위주로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보통 60%에서 70% 나오잖아요. 24문제 중에서 28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핵심 정리할 때 요약집이 있죠? 제가 쓴 요약집을 다 제공을 해요. 그런 첨부 파일로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2, 3주에 걸쳐서 특강을 합니다. 다 오프라인도 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당에서도 하고 또 일산에서도 하고 또 계속 저는 일요일마다 지금 특강이 잡혀 있는데요. 오프라인 분들은 특강을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글쎄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영상으로 19회 좀 합격을 원한다. 나는 꼭 올해 붙어야 되겠다.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올해는 거의 포기하고 내년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올해 19회 때 꼭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 특강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올해 합격을 한다면 이 특강으로 인해서 한 5점 또는 10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료는 어떻게 제공되느냐면 이렇게 제공이 돼요. B4가 있어요. 이렇게 B4가 있고 여기는 뭐가 되어 있느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약. 그런데 이 요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요약이 뭐 됐다? 잘 돼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문제가 이렇게 수록이 돼요. 이 요약에 대한 이제 문제 한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여기 좌측에는 요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 보면서 문제. 안 풀리면 요약 보면서 이렇게 해서 특강 듣는 분들한테는 이거 특별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약 몇 페이지 되느냐? B4예요. B4로 60페이지 이렇게 60페이지. 그러니까 30페이지는 뭐예요? 요약. 30페이지는 요약이 되어 있고 오른쪽 30페이지는 이렇게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과 문제를 작년에는 그냥 문제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약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암기할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꼭 암기. 요거 암기하세요. 외워 주셔야 돼요. 별표 치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만 한 60페이지 있는 B4에 있는 60페이지만 공부하셔도 기본 점수 60점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테마별이에요. 뭐 순손익 계산, 뭐 시산표, 결산 정리 사항, 현금성 자산, 은행 계정 조정표, 어음 할인, 개손, 그죠? 매출채권 매입 채무, 매출원가 매출총액 계산, 재고자산, 매출총익률법 이렇게 테마별로 시험에 뭐 꼭꼭 나오는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특히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금 1강에서 몇 강 넘어갔나요? 70강이 넘어갔나요? 이거 다 보려면 어때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 보려면 70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볼 시간이 있나요? 뭐 보시면 좋겠죠. 보고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지금 기본 강의 한 번 보셨나요? 아니면 2번 보셨나요? 한 번 보고 풀면 우리는 천재잖아요. 우리 천재가 아니잖아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거 볼 시간이 없다고. 이거 보고 이 특강 들으면 더 좋죠. 근데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12강, 13강, 14강으로 해서 12강, 13강, 14강으로 해서 요약 문제 요렇게 해서 특강을 한다면 글쎄요. 특강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회계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거쳐야만이 그죠? 문제풀이가 어때요? 쉽죠? 쉽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아직 문제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4월 초나 나오려나요? 계획은 그렇대요. 여기 본사에서.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가 나오니까 한 2, 3주에 걸쳐서 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무슨 문제만? 계산 문제만. 이론은 언제 할 거냐? 이론은 이때 해드릴 거예요. 이론은 이때 정리를 쭉 할 겁니다. 이때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가 먼저 돼야 이론은 누가 맞춰요? 많이 보는 사람이 맞춰요. 그렇잖아요? 많이 보는 사람이 맞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특강을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힘들겠지만 시간을 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 안 가니까 본사에 또 문의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또 팝업창에 그런 포스터가 광고가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손익분기점 강의를 듣는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은 부디 요거 특강을 뭐 1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또 그런 본사에 연락이 온대. 작년처럼 특강 안 하나요? 이렇게 문의가 와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런 특강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프라인만 하는 특강이거든요. 근데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특강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지방에서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 올라올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 특강을 뭐 대구다 그죠? 뭐 이런데 뭐 울산이다 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피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좀 그런
문제풀이하기 전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60페이지 B4예요. 이렇게 해서 요약 문제를 제가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요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자신합니다. 아셨죠? 자신하니까 이렇게 특강을 실시한다 라고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일단 긴 시간에 10분 동안에 이런 특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런 계획, 여러분들 기본 강의 끝나면 뭐 하는 거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 그럼 문제풀이하고 핵심 정리가 있는데 문제풀이하기 전에 이러한 회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총 정리하는 그런 특강을 준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오면 이제 일주 후에는 아마 강의가 업데이트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문제풀이하기 전에 이 특강을 통해서 좀 실력을 좀 업을 한 10점, 20점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길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계를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서 굉장히 정말 좋은 자료가 되고 좋은 아마 수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냥 수강료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부담 없으니까 한 3만 원 정도 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금액 얘기해서 이렇게 준비되니까 세팅이 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특강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613쪽에 이거예요. 613쪽에 18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회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18회 문제 09번입니다. 09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이에요. 9번. 그런데 이 손익분기점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손익분기점은 우리가 잘 보셔요. 원가 계산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익 계산하고 있나요? 이익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익 계산이야. 목표이익이 얼마냐? 그죠? 이익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은 보세요. 모든 변동 판매 관리비, 모든 고정 판매 관리비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변동 제조관리비도 있겠지만 어때요? 변동 판매 관리비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손익분기점은 이익 계산이기 때문에 모든 판매 관리비도 다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또 고정 판매 관리비도 고정 제조관리비에 포함시킵니다. 다 들어가요. 무슨 계산이니까? 이익 계산은 뭐예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해야, 그죠? 판매 관리비 더해야 이익이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판매 관리비가 됐던 변동 판매 관리비가 됐던 무조건 다 원가로 봐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9번 보시죠. 너무 어려운 것부터 손댔나요? 자, 18회 때 9번 볼게요.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할게요. 좀 왔다리 갔다리. 자, 9번. 주식회사 대한은 형광등을 제조하여 X년도에 개당 500원에 400개를 판매하였다. 500원에 판매했어요. 한 개당 형광등 한 개를 제조하는데 직접 조립비가 150원, 노무비가 80원, 변동 제조관리비가 70원 소요되었으며 고정 제조관리비는 3만원이다. 자, 여기는 이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예요.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가 50원. 자, 변동 판매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동비에 포함해야 되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00원. 이것도 고정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수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아까 배웠듯이 수량일 때는 고정비를 뭘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공원이익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이거예요 지금. 고정비를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판매 수량이 계산되겠죠. 그럼 계산해볼까요? 자, 먼저 이걸 계산하기 전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공원이익. 그러면 이 공원이익은 뭐에서 못 뺀다고 그랬어요? 판매 가격에서
무엇을 빼느냐? 변동비를 뺍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느냐? 공원 이익이 계산이 돼요. 이겁니다.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면 뭐예요? 공원 이익. 그러면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500원에 판매한대요. 그죠? 500원에 판매한다. 500원. 판매 가격은 얼마? 한 개당 500원에 판매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변동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봐요. 변동비 계산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변동비. 자, 계산할게요. 직접 재료비 150원. 직접 노무비도 변동비 80원. 변동 제조관리비 70원. 이것만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300원이 아니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관리비. 그러면 300원이 아니라 저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변동 판매 관리비가 얼마예요? 50원.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변동 판매 관리비도 뭐 한다? 여기다가 제조 요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관리비뿐만 아니라 변동 제조관리비뿐만 아니라 뭐까지? 변동 판매 관리비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시켜요. 이익 계산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동비가 얼마냐? 350원이네요.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150원 되겠네. 이것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이것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빼면 뭐예요? 공원이익이죠.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냐? 해볼까요? 고정비가 얼마예요? 세 번째 줄에 고정 제조관리비가 얼마? 3만원. 그죠? 고정 제조관리비 3만원. 또 저 끝에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00원. 그러면 고정비는 얼마란 얘기예요? 45,000원이란 얘기죠. 어떻게 나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줄에 고정 제조관리비 3만원. 그러다가 고정 판매하는데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00원. 더하면 45,000원이잖아요. 45,000원 나누기 공원이익 얼마? 15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 개 팔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45,000원 나누기 150원 몇 개? 300개 팔아야 된다 이거죠. 몇 개? 3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3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올라갈게요. 위에 7번. 자, 그냥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순서대로. 7번 위에 겁니다. 8번은 좀 이따 하겠고요. 7번. 자, 이건 몇 회 거예요? 16회 문제입니다. 7번에 16회.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목표 이익이 얼마다? 2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은 몇 개 팔아야 되느냐? 이게 16회 때죠?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계산해야 돼요? 공원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할게요. 한 개당 박스 판매 가격은 400원. 한 개당 변동비가 300원. 공원이익은 100원. 끝났잖아요. 이해가시죠? 판매 가격 40원. 변동원가 300원. 공원이익 100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이익이 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거 뭐 공식 안 써도 되죠? 고정비 플러스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목표 이익을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으로 나눈다. 이걸 외우셔야죠. 그죠? 목표이익만 있잖아요. 목표이익. 그러면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을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 그러면 해볼까요? 고정비가 얼마냐? 6,000원이죠? 6,000원 플러스 목표이익이 얼마죠? 2만원이죠. 나누기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100원. 이거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26,000원 나누기 100. 그럼 얼마? 260개. 이렇게 되겠죠? 260개. 26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260개. 됐나요?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쉬워요? 3초만 나와줘야죠.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 100원.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나누기 공원이익 100. 260개. 이거죠. 재밌어요, 이거. 자, 8번 갈게요. 8번은 몇 회냐? 15회 겁니다. 15회 거. 15회 거 한번 풀어보죠. 15회. 한국의 엑셀년도 손익분기점은 500개 아니고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가 300원이며 연간 고정비가 20만원이고 이때 물어본 건 뭐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거. 이거 얼마냐? 이거죠. 단위당 판매 가격 얼마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 물어봤으니까 이거 두 개 알면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원래는 판매 가격을 주어지고
공원이익을 계산했는데 공원이익을 계산해서 반대로 판매 가격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봐봐요. 변동비가 얼마예요? 300원. 그죠? 300원. 그럼 공원이익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판매 수량 나오잖아요.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 이거죠? 번전. 고정비 나누기 공원이익은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잖아요. 그럼 해볼까요? 고정비가 얼마나 왔느냐? 20만 원 나왔잖아요. 20만 원. 그죠? 고정비 20만 원. 고정비 20만 원. 그런데 공원이익은 몰라.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몰라. 그랬더니 판매 수량이 손익점 판매 수량은 몇 개? 500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잖아요. 몇 개? 500개. 그러면 고정비 20만 원 나누기 공원이익 했더니 판매 수량이 500개잖아.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500, 20만 원 나누기 500.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400원 되겠네. 400원. 맞죠?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이익으로 나눴더니 판매 수량은 50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 500개가 주어지고 공원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는 이거니까 이걸 주어지고 공원이익 얼마냐? 400원 구할 수 있잖아요. 20만 원 나누기 500 그러면 400원. 얘가 400원 되겠죠. 그러면 한 개당 판매 가격은 얼마겠어요? 700원 되겠죠. 그죠? 그럼 판매 가격 700원에서 변동비 300원 빼니까 공원이익은 얼마? 4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614.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11번. 쉬운 거예요. 11번. 11번 사회권. 자, 똑같아요. 자, 볼게요. 관리는 제품을 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한 개당 변동비는 8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부터 계산하면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이다. 끝. 한 개당 변동비가 800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한 개당 팔면 공원이익은 얼마 남는다? 200원. 끝. 이렇게 되겠죠. 매월 고정비가 얼마 지출한다? 100만 원. 다음 달에 목표이익이 얼마다?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60만 원. 이렇게. 몇 개 팔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금방 한 거죠? 자, 고정비 얼마예요? 100만 원. 고정비 100만 원 플러스 목표이익이 얼마예요? 세금 없어요? 세금이 없으니까 60만 원. 목표이익이 얼마? 60만 원. 나누기 뭐예요? 공원이익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0만 원 나누기 200이면 몇 개 팔아야 됩니까? 8,000개 되겠죠. 8,000개. 답은 8,000개예요. 쉽잖아요.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나누기 공원이익 답은 8,000개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13번 갈게요. 안 한 것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할게요. 좀 어려운 거는요. 615쪽에 문제 13번. 자, 이건 이제 세금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목표이익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13번은 자, 대안은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가 아까 배웠죠. 1,600원이며 고정비가 360만 원 발생하고 공원이익률은 20%, 법인세도 20%, 차감허 순위 240, 몇 개 판매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개 팔아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이거죠? 자, 세금 있어요. 세금 있는 거 처음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했었어요. 자, 변동비가 1,600,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동비가 1,600원. 그죠? 고정비는 냅두고, 공원이익률이 몇 프로? 얘가 20%라니. 아까 했었죠? 얘가 20%예요. 그럼 이거 얼마냐? 이거지. 그죠? 아까 했었죠? 얘가 20%면 얘는 몇 프로? 80%. 80%가 1,600원이면 20%는 얼마냐? 이거지. 4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공원이익은 400원. 아니면 1,600원 나누기 80%. 그러면 얘가 2,000원 나오겠죠. 2,000원에서 1,600원 빼니까 400원 계산되잖아요.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공원이익 찾았어요. 그러면 가볼게요. 고정비가 얼마냐? 360만 원. 플러스 세금 있어요?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몇 프로냐? 법인세율은 20%. 0.2분의 세후 순이익이 얼마예요?
세후순이익이 240. 240. 공원이익 400.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 팔아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시험에 거의 뭘 물어봐요? 수량을 물어본다고요. 그럼 공원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해야지.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240은 세후순이익이잖아요. 세후순이익을 뭘로 바꿔줘? 이거 240 나누기 0.8. 그러면 세전은 얼마일까요? 300. 이렇게 되겠네. 그렇잖아요. 300을 벌어서 20% 냈더니 240이 세후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해 가셨죠? 이건 뭐예요? 세후. 300은 세전. 300 벌어서 20% 되니까 60만원 빼니까 세후순이익은 240 되는 거죠. 그러면 660만원 나누기 400. 그러면 몇 개 팔아야 돼요? 16,500개? 그래요. 16,5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16,500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볼게요. 15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616쪽에 15번. 7회 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한거랑 똑같아요. 한번 같이 풀어요. 알았어요. 한국회사는 A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5원. 얘가 15원이에요. 써요. 15원. 변동비가 10원. 공원이익은 5원. 끝났죠? 그럼 이제 식 세워봐요. 고정원가가 2,000원. 플러스 세금 있어요. 1 마이너스 0.4분의 세후순이익이 1,200원. 이렇게. 나누기 공원이익 5원. 이거잖아요. 이거 푸는데 몇 초 걸려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계산하셔야죠. 이게 뭐예요? 세후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뭘로 바뀌어요? 세전으로 바뀌겠죠. 얼마예요? 2,000원인가요? 2,000원. 2,000원. 이 1,200원 세후순이익이니까 세전 얼마? 2,000원. 그러면 4,000 나누기 5. 4,000 나누기 5. 몇 개? 800개.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래요. 하나 더 할게요. 18번 가볼게요. 18번. 자, 몇 회 거예요? 17회. 요거 마지막 할게요. 지금 문제풀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회계는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특강을 자꾸 들어서 문제를, 그래서 오프라인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들으셔요. 아니, 이거 틀고 집에 와서 덮어놓으면 안 되고요. 2번만 풀어보세요. 2번만. 계속.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프라인은 동영상이 제공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동영상 한 달 정도 이렇게 제공되잖아요. 특강은. 그럼 한번 듣고 안 보고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 그래도 몰라? 그럼 한번 더 들으셔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동일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지금 손익분기점도 한 개 문제 풀 때와 두 문제 풀 때와 5문제 풀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회계는 뭐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시간 싸움. 자, 그러면 18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엑셀년도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거죠. 박스 보시죠. 자, 17회 때 문제요. 그리고 물어본 게 뭐예요? 자, 이제 볼게요. 예상 고정원가는 6만 원이다. 그리고 법인세율은 몇 프로? 20%가 있다. 이거죠. 세금 있어요. 그리고 세후 목표이익이 세후예요.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요. 세후 목표이익이 7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은 몇 개냐? 17회 때. 그러면 17회 때 아무리 회계 원리가 어려웠어도 이 원가에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갈게요. 자, 이거 계산하세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150원. 그래요. 150원. 150원. 그러면 변동비가 얼마인가 계산해봐요. 직접 재료비 변동비, 직접 노비 변동비, 변동 제조간접비, 변동 판매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포함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원가 계산하고 있어, 이익 계산하고 있어. 이익 계산하고 있으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도 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원, 40원, 40원, 20원. 그럼 변동비가 10, 30, 40, 20이면 얼마? 100? 100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변동비 속에는
변동 판매비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면 식 세워볼게요. 고정비가 얼마냐? 6만 원. 플러스. 그죠? 세금 있으니까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몇 프로냐? 20%. 0.2. 분의 세후 순이익이 7만 원이다. 이거죠? 나누기. 공원 이익 50원.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하셔야지. 계산하셔야지. 7만 원이 뭐예요? 세후. 세전으로 바꿔봐요. 87,500원이 나오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6만 원 플러스 87,500원. 6만 원 플러스 87,500원 나누기. 그러면 14만 7,500원 나누기 50. 몇 개 팔아야 돼요? 2,950개. 2,950개. 이렇게 돼서 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1시간 넘게 설명해 봤습니다. 아셨죠?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뭐 있나요? 안전한 게 해야 되잖아. 안전한 게. 자, 619쪽에 21번 가보세요. 619쪽에 21번. 619쪽에 21번 안전한 게.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예요. 자, 볼게요. 한국의 X4년도 예상 매출액과 고정비가 각각 매출액은 50, 고정비가 16만 원이고 공원 이익률은 40%. X4년도 안전 한계율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안전 한계율 배워봤죠? 안전 한계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죠. 이거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매손. 좀 그런가요? 매출액분의 아까 했어요. 매출액분의 매출액.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금액이 무슨 한계? 안전 한계잖아요. 그러면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50. 매출액 50. 매출액 50. 이게 매출액이에요.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들어가야죠. 안전한계라는 얘기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금액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손익분기점을 찾아내야죠. 이 손익분기점.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손익분기점은 계산해야죠.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를 뭘로 나누라? 매출액을 물어봤으니까 공원 이익률 나눠야지.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률.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예요? 16만 원. 고정비 16만 원 나누기 공원 이익률 0.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정비 16만 원 나누기 공원 이익률 0.4 하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0. 이렇게 되겠죠. 아, 건전은 40인데 얼마 팔았어요? 50. 얼마 안전해요? 10만 원. 이게 안전한 게잖아요. 10만 원이. 그러면 5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안전하다. 그러면 공원 이익률은 몇 프로?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프로?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끝났습니다. 넘기세요. 자, 622쪽 갑니다. 622쪽. 자, 뭐 나왔어요? 의사결정. 자, 이 의사결정은요, 보통 지문에 거의 뭐 79번, 이렇게 80번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79번, 80번까지 손대기가 어렵죠. 자, 이 의사결정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죠? 뭐 수락할 건지, 특별조문이 들어왔을 때 수락할 건지, 즉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에 대한 뭐예요? 의사결정이에요. 말 그대로. 아니면 자, 이게 또 제가 지금까지는 부품을 자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에이, 아예
외부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 회사 입장에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뭐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면 풀고 길게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의사결정이 있어요. 단기 의사결정. 단기. 하나는 장기 의사결정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단기 의사결정이 나와요. 뭐라고요? 단기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경영진은 기업에 최대한, 그죠? 최대한 유리하도록, 그죠? 기업은 최대한 유리하도록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기업은 어때요? 경영진은 그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단기 의사결정에는 자 623쪽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1번에 특별 주문의 수락 또는 뭐가 나왔어요? 거절 이거죠. 특별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의사결정. 특별 주문이 들어왔을 때 특별 주문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또 하나는 2번 봐봐요. 자가 제조할 거냐 또는 외부 구입해서 쓸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이렇게 의사결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올 것은 특별 주문의 수락 또는 거절 또는 자가 제조 또는 외부에 구입할 건지에 대한 여부. 이렇게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왔느냐? 16회, 17회, 18회 나온 것은 뭐냐? 이겁니다. 특별 주문을 거기 나왔죠? 특별 주문을 수락할 거냐 또는 뭐 할 거냐 거절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우리 시험에 16회, 17회, 18회 연속 나온 게 이겁니다. 특별 주문을 수락할 거냐 뭐 할 거냐 거절할 거냐 이게 우리 시험에 16회, 17회, 18회 연속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시간이 애매한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우리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다. 아이스크림.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몇 개? 최대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몇 개?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몇 개?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 지금 이번에 9,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몇 개? 9,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량은 몇 개다? 9,000개다 이거죠. 9,000개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장은 아이스크림을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9,000개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개 시설이 놀고 있나요? 1,000개 만들 수 있는 유휴시설. 지금 1,000개는 놀고 있잖아. 몇 개 놀고 있다고요? 1,000개는 어때요? 시설을 지금 뭐 사용하지 않고 유휴시설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몇 개? 1,000개. 그런데 자 김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야! 나 아이스크림 1,000개 좀 만들어주라. 몇 개 만들어 달래요? 1,000개. 400원에. 알았어. 응? 아이스크림 몇 개 만들어 달래? 1,000개를 만들어 달래요. 그런데 이 주문은 일반 주문이 아니에요. 자주자주 발생하는 주문이 아니잖아. 무슨 주문이에요? 특별 주문이라고요. 가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개 좀 아이스크림 만들어주면 안 될까? 몇 개? 1,000개. 하나당 얼마? 400원에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들어줘요? 아니면 거절할래요? 따져봐야지. 의사결정해야죠. 딱이잖아요. 딱 맞지? 이야, 9,000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지금 놀고 있는 시설 몇 개예요? 1,000개를 좀 만들어 달래요. 그죠? 1,000개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그럼 어때? 의사결정해야죠. 따져봐야지. 따져봐서 이익이 생기면 뭐 할 것이고 수락. 알았어.
400원에 만들어줄게. 그죠? 이익이 생기면 뭐예요? 수락할 것이고 손실이 생기면 가감하게 뭐예요? 거절할 것이다 이거지. 그죠? 아니 원가보다 이익이 더 크면 뭐 할 것이고 수락. 그죠? 수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뭐 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이거죠. 의사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따져봐서 그럼 어때요? 특별 주문을 뭐 하면 특별 주문이 들어오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수락한다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증분수익이라고 그래요. 무슨 수익? 증분수익. 수익을 어때요?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수익을 우리는 증분수익이라고 그러고요. 증분수익. 그죠? 그럼 어때요? 이 아이스크림 1000개 만들려면 뭐가 발생하겠죠? 원가가 발생하죠. 그죠? 원가가 발생하겠죠? 증분됐다. 증분수익. 원가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증분원가라고 합니다. 무슨 원가? 증분원가 이거죠. 특별 주문을 받으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증분수익. 그러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원가가 발생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증분원가. 이때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비교해서 뭐가 크면? 수익이 크면 수락하겠죠? 수락할 것이고. 알았어. 만들어줄게. 아니 나 얼마 만들어달래요? 400원. 근데 원가가 35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500원, 50원이라도 벌어야지 한 개당. 그러면 이거 뭐예요? 수락할 것이고. 반대로 증분수익과 증분원가를 비교해서 원가가 크면 뭐 할 것이다? 거절. 뭐 할 거라고요? 거절할 것이다. 이거죠. 그죠? 수익이 크면 뭐예요? 수락. 원가가 크면 거절. 그죠? 이거죠. 그러면 잠시 후에 증분수익은 뭐냐? 그리고 증분원가는 뭐냐? 이거죠. 그죠? 원가 따져봐서 이익이 생기면 수락이고 어떤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